올해 작년의 얘기가 아니라 근 10년간의 계속 자영업의 위기란 말이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창업하는 분들은 결국 가격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 자영업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요. 올해 작년의 얘기가 아니라 근 10년간의 계속 자영업의 위기란 말이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분들은 결국 가격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요. 가격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낮은 임금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임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은 결국은 자영업 자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난 시기 동안 반복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임금 부분들은 올려야 되지 않는가,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비임금 근로자들을 보면 OECD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5만 불 정도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6,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언급했던 그 말씀드렸던 그 세금의 탄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굉장히 영세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영세하냐? 사실 우리가 서비스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비스는 이 매출액으로 잡거든요.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가 밥을 암만 많이 팔아도 생산성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외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경쟁 질서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대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노동시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조절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만시지탄은 있지만, 또 지금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는 그럼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